4월은 대각 개교의 달입니다. 해마다 4월에는 전국의 교당과 기관에서 대종사님의 대각과 원불교의 개교를 축하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익산중앙총부에서 개최되는 법등축제는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대각의 빛, 일상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태산 영화제, 신용동 예술난장과 같은 지역 문화축제도 함께 열린다고 하는데요. 원불교 문화예술총연합회 이도화 회장과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익산중앙총부의 법등축제가 11번째를 맞았습니다. 법등을 내건다, 그리고 법등을 전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들이 가득 차 있는 축제로 생각되는데요. 이게 경축일에 법등을 내거는 의미, 법등이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지 먼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등이라고 하는 게 이제 크게 저는 의미로 본다면 그 주변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 하나 있고요. 어둠을 흐트리고 주변을 밝힌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침이 돼서 네. 사람을 깨우는, 일상을 깨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등의 의미라는 게 아름다움, 또 화려하고, 또 거기에 어떤 충분히 젖을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게 가진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행사 안에서 좀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티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축제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법등이라고 하는 그 빛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영상 문화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영상이 결국은 빛에서 시작이 됐고, 그 빛이 또 앞으로 그 영상 문화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간적인 흐름, 과거, 현재, 미래에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법등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법등축제의 주제가 대각의 빛, 일상을 깨우다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대각의 빛이 우리 일상으로 들어오는, 우리가 항상 이런 세계를 일상 세계에서 꿈꾸는 것이 맞긴 합니다만, 이렇게 명시된 주제는 과연 어떤 뜻을 담고 있을까요? 그 원불교가 일반 대중들에게 이제 다가설 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어떤 키워드는 생활 종교 또는 일상의 종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결국 원불교가 어떤 측면에서 세상에 받아들여질 수 있느냐, 또 앞으로 미래 세상에 역할할 수 있느냐를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도 일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고요. 지금 콘텐츠 자체도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비일상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격리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콘텐츠들에서 이제 일상의 24시간을 연속적으로 이어가는 일상의 공간으로 콘텐츠들이 넘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전 곳곳에 보면 일상수행요법부터 일상에 대한 중요한 여러 가지 비결들을 이제 정전과 대종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원만한 일상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대각을 이 시대에 다시 빛낼 수 있는 그 어떤 키워드라고 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주제를 좀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 해마다 대각교 계절에 맞춰서 익산중앙총부에서 아름다운 법등들이 전시되고 또 관람객들이 모여드는 풍경을 보게 되는데요. 대각교 계절에 맞춰서 개최되는 중앙총부 법등축제는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이게 이제 금년에 지금 10일째니까요. 아마 원기 93년 무렵에 그때 지금 그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제 각 종교별 어떤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원불교 같은 경우는 대각개교절에 익산에서 지역 축제로서 법등 축제를 기획을 했고, 사실 그 초기 이제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 그 법등이 처음에는 창작등 형태로 진행이 되다가 점점점 이제 좀 화려해지고 또 이제 더 다양해지면서 여러 가지 의미와 또 더 다양한 가능성들을 또 좀 시험해보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법등축제의 기간, 장소 어떻게 열리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원래 4월 28일이 우리 원불교 대각 개교절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4월 28일은 되게 또 각 교당에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주일 앞 시간부터 행사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가 한 일주일, 8일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게 이제 전체
행사 기간이고요. 그 중에 이제 앞부분 소태산 영화제 같은 경우는 특히 앞부분 나흘간 진행이 되고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기간 전체 동안 상설 프로그램들이 또 진행이 됩니다. 보통 일주일 기간, 네, 네. 대각 일주일이라고 보시면 28일, 4월 28일 전에서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네. 진행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군요. 법 등을 보게 되면 주로 이제 기억에 남는 법 등은 우리 일월상을 표현한 법 등이 있다든지 네. 대종사님의 10가지 이야기, 10상을 표현한 굉장히 아름다운 조형물로 밤에 보게 되면 성스러운 모습까지 느끼게 되는 그런 법 등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과연 어떤 디자인의 법 등이 전시되고 또 관객들과 함께하게 될지 궁금한데요.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사실 초기에 시작됐던 거는 이제 명확하게 등이라는 형태를 가지고 창작등이라든가 뭐 이런 십상등 뭐 이런 것까지 발전해 왔는데 특히 금년에는 역시 이제 그 영모 광장 쪽에서 십상등이 전시가 되기는 하지만 그 총부 전체를 이제 뭐 빛의 길, 대각의 길, 일상의 길 이렇게 이제 길로 구분을 해서 그 순례를 할 수 있는 그 코너를 만들고 그 코너마다 이제 다양한 형태의 빛들을 시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첨단 조명들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요. 네. 기존의 빛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 등의 형태보다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가 이제 시연이 될 거고 또 제가 이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가상현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빛과 아이디어가 만나는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빛의 연장선상에서 좀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좀 하시니까 이건 조금 우리 문화적인 혹은 문화 현상적인 빛에 대한 말씀을 조금만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실 인류가 불을 발견하면서부터 이제 밤에 빛을 이렇게 밝히게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 빛으로 인한 행동은 물론 생활에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거나 또 혹은 상상력을 표현하는 데 빛이 이용되는 것 같거든요. 이 빛이 과연 현대사회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떻게 문화현상으로 혹은 문화 상품으로 발현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 뭐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빛을 가지고 하는 예술이고요. 빛의 예술이죠. 그러니까 영상이라는 그 전체 범위 자체가. 근데 실제로 영상의 범주 안에서 지금은 이제 그 시대가 예전에는 읽는 시대에서 보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딩에서 스크리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엔스크린이나 모든 이 첨단 그 미디어 플랫폼들이 전부 이제 화면으로 다 이렇게 상황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이 읽는 것에서 활자에서 빛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굉장히 다양한 변화, 굉장히 큰 패러다임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그냥 단순하게 눈을 사용하는 다른 방식이라고만 보기에는 굉장히 그 특별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빛이라는 이름으로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류가 불을 발견한 이후에 또 그 변화가 인류가 어떻게 보면 지구에 이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면 최근에 이제 읽는 문화에서 보는 문화로 그야말로 이제 영상 시대로 넘어가는 이 과정 자체가 그런 빛의 또 한 번의 어떤 역사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등불을 밝힌다는 의미가 지식을 밝히기도 하고 이 등불을 전달하면서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그렇죠. 대각개교절에 특히 등을 내거는 이 행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 현대문화에서 이 빛이라는 것은 스크린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이제는 공간으로 다시 뛰쳐나오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입체화시키는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어떨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이런 스크린에 gat혀 있는 게 영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상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스크린을 벗어나는 거예요. 영상이 스크린을 벗어나서 현실의 공간에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뭐 홀로그램이라는 형태도 있고 또 뭐 VR도 일종의 그런 또 약간의 변형된 형식이고 MR이라든가 웨어러블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스크린을 탈출하는 영상, 스크린을 탈출하는 빛, 어떤 가둬진 공간에서 일상의 공간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좀 여러 형태로 결국 이번 주제도 이제 대각의 빛 일상을 깨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이제 대종사님의 대각을 그냥 하나의 기념일로 또는 뭐 경절로 생각하지 않고 이게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거냐 하는데 가장 큰 관심이 있는 거죠. 마치 그 영상의 화두처럼. 아마도 대종사님께서 대각의 순간에 눈앞에 어떤 것이 보였을까 저희는 알 수 없지만 그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법등 축제가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대각개교절에 소태산 영화제가 처음 시작됐고요. 올해 2회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소태산 영화제는 언제 어디서 개최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태산 영화제는 첫 회 작년에는 이제 대각개교절 딱 그 기간 중에 원광대학교에서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그때는 법등축제하고는 이렇게 연관성은 크게 없었는데 금년부터 처음으로 이제 법등축제 안에 소태산 영화제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메인 행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고 그 자체가 소태산이라고 하는 그 교조의 이름을 걸고 사실 이런 영화제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영화제도 있고 뭐 기독교 영화제도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캐톨릭 영화제만 해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2회째를 맞이하고 이미 이제 작년에 사흘 동안 진행했는데 금년에 나흘. 네. 그래서 4월 21일부터 24일까지죠. 그래서 역사박물관에서 중앙총부 내에서 역사박물관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역시 이제 4월 21일 10시에 첫 회 상영부터 시작이 돼서 나흘 동안 풀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원불교 박물관에서 네, 개최되는 역사박물관. 네. 지난해 소태산 영화제에 소개됐던 작품들이 열한 제자의 증언, 삼동연수원엔 겨울선방을 가다, 내가 봄꽃소식 전해라 등의 다큐멘터리 영상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네. 그리고 이도화 회장님께서 소개했던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올해는 어떤 작품들이 주로 소개될까요? 유동종 감독님이라고 하는 아주 이쪽 다큐멘터리계 굉장히 신화적인 분이 이제 퇴임을 하시고 이쪽에 서원을 세우시고 작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시는 거를 제가 돕는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다큐 영화로 되지만 금년 같은 경우는 사실 드라마에 가까운 단편들도 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웹툰 작가가 만든 다큐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긴 장편 영화 호흡을 가진 긴 그런 다큐도 상당히 있고 뭐 이런 좀 굉장히 장르도 다양해지고 그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리고 이제 GV나 이런 쪽이 좀 더 체계적으로 되고 뭐 그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유스 콜렉션이라 그래서 개막작이라는 이름보다는 이제 일종의 신인의 발굴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10시부터 21일 10시부터 진행되는 유스 콜렉션은 이제 그런 좀 소태산 영화제의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컨셉으로 기획이 됐습니다. 네. 영화제에 어떤 작품들이 나오느냐 사실 제목만 소개해 주셔도 이게 어떤 영화 혹은 영상물이겠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제 개막작에 해당되는 유스 콜렉션에 지금 세 작품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엄마의 공방이라는 작품은 웹툰 작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어머니가 이제 공방을 하세요. 근데 주로 이론상을 이렇게 자수를 놓는 굉장히 아주 정성스럽고 세밀한 작업을 하시는 과정을 이 웹툰 하는 딸이 찍습니다. 그리고 네. 엄마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엄마가 딸에 대한 어떤 미안함 또 뭐 그런 환경에 대한 고마움 또 이론상이나 원불교에 대한 생각 이런 걸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딸하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인데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작품이고요. 또 개막작 중에 이제 마음공부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안암교당에서 만들어졌던 네. 그것도 상영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또 역시 개막작 유스 콜렉션에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전체적인 주제는 생명과 소통이에요. 네. 생명과 소통인데 또 법등축제와 이 대각개교절의 주제는 상생과 평화와 통일 뭐 이게 이제 이렇게 약간 어느 정도 매칭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거기에 이제 메콩강에 악어가 산다는 탈북
탈북민들이 청년들이 이제 그 어떤 로드무비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또 영상이어서 대각개교절의 의미, 통일과 평화라는 의미, 또 상생 이런 의미들을 다 담고 있는 작품들이 이제 이 젊은 청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런 거를 소태산 영화제가 지향하는 것도 이제 그런 좀 청년들을 좀 발굴하고 앞으로 원불교가 그런 영상 시대를 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대해 스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든가 뭐 소크라테스의 유언이라든가 좀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없었던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라이라마를 만나는 어떤 영상도 있고 상당히 풍성한 작품들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고 설레고 있습니다. 네, 영화제의 물론 메인 이벤트는 영화를 관람하는 것이겠지만 이 제작자들과 감독과의 대화를 하게 된다든지 감독과 관객들이 대화한다든지요. 기타의 부대 행사들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회장님이 주도하시는 가상현실에 대한 소개 이런 부대 행사들이 같이 갖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사들이 펼쳐질까요? 아마 여기 참여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GV 형식으로 감독과의 대화를 참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특히 이런 부분은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굉장히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작년에는 법등축제하고 같이 진행된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원불교 사상연구원에서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금년에는 이제 문화사회부 공식 행사로 들어오긴 했지만 그 원불교 사상연구원이 역시 굉장히 진행을 다 맡아주고 계시고요. 작년에 시작된 건데 작년에는 이제 10상 중에서 관청기의상을 가지고 그 VR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걸 문화예술 축제에 지금 시연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대각까지, 그러니까 의문에서 대각까지, 일상에서 오상까지죠. 그걸 전부 VR로 만들고 그다음에 야외에서 물론 이제 천막 안에서 하기도 하고 성탑에 가서 하기도 하는데 MR이라 그래서 그 이제 혼합현실이라고 부르는 또 최신 플랫폼이거든요. 그 MR로 이제 성탑을 돌면서 이렇게 뭔가 그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뭐 병진의 체험이랄까요? 그런 걸 또 진행을 하는데 그걸 모아서 이제 영화제 안에서 한 번 더 좀 이 시대 화두와 더불어서 뭐 소개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R이라고 하면은 현실 세계에 가상현실이 덧붙여지는 건가요? 눈에 보이는 그게 것들에, 그걸 설명하면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VR이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그 공간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실제하지 않는 공간에. 근데 AR은 증강현실이고 MR은 혼합현실인데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현실에 사람이 들어가는데 그 현실 공간에 다른 가상의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향점으로 보면 VR은 가상 공간을 지향하는 거고요. AR이나 MR은 현실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의 가상이 덧붙여지는 거고 VR은 가상의 현실이 덧붙여지는 느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상반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VR보다는 AR 쪽이나 MR 쪽이어서 그런 지금 아직은 그게 기술적으로도 아직 충분히 지금 진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단계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 원불교도 사실 일상이라든가 이런 화두를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는 웨어러블 명상체험이라고 해서 그 뇌파 측정기를 쓰고 이제 뇌파를 측정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거를 이제 이번에는 거기에 관련된 콘텐츠를 만든 건 아니고 이제 우리 10월에 있을 문화예술 축제 때는 좀 그걸 기획하고 있는데 그 흐름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VR, MR, 웨어러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아마 영화제 때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은 개벽을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런 증강현실 혹은 가상현실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또 한 번의 개벽, 물질의 개벽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태산 영화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작은 어떤 소규모 영화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2회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출품되고 있는 작품들이 아직은 그래도 소수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의 기획을 생각해 보면 지금 소태산 영화제에 출품을 하기를 원하거나 혹은 원불교와 관련된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의 어떤 세계관과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자들의 입장에서 소태산 영화제를 바라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그 애니메이션 영화제 전에 집행 현장을 한번 하면서 느꼈던 게 영화제라는 그 공간이 상당히 좀 독특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제라는 공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또 거기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들, 영화라는 아주 그 일종의 이제 대중적인 방식을 통해서 소태산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저도 작년에는 게스트로 와서 이렇게 이제 유동종 감독님이 진행을 하고 제가 또 더군다나 외국에서 좀 있다 보니까 와서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참가를 하다 보니까 게스트로 이렇게 사흘 동안,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되는 소태산 영화제였는데 처음 보는 분들, 원불교를 전혀 모르는 분들, 또 그 다음에 또 원로 교무님들, 또 교도님들이 이렇게 섞여서 소태산을 주제로 하는 또는 생명과 소통을 장기적으로는 이제 종교 영화제, 뭐 이런 대표적인 종교 영화제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가진 이런 공간에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좀 특별한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그걸 보고 난 감상으로 소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그 좋은 어떤 특별한 방식이 될 수 있겠구나. 그 꼭 교화를 염두에 두지 않더라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정도를 작년에 생각을 했는데 특히 금년에는 이제 대예스님 말씀도 드렸지만 이 소태산 영화제가 꼭 소태산 또는 원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소태산 대종사께서도 통종교적인 어떤 종교 연합이라든가 또는 종교 간 상생이라든가 종교 간 대화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그런 소태산 대종사님의 경륜처럼 이 소태산 영화제가 지향하는 것도 종교 간 어떤 평화 또는 그걸 확장해서 이제 인류의 평화를까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소통과 생명의 그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종교영화제로 확대될 수 있는 어떤 그 일종의 교두보로서의 2회 영화제가 갈 것 같고요. 또 그게 더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된다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대표적인 종교영화제로 그리고 또 이제 종교에 국한되지도 않고 좀 더 기본적으로 우리 원불교가 가지고 있는 상당히 그 폭넓은 어떤 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잘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릇이 될 것 같아요. 그 아주 쉬운 방식으로 즐겁게 이 종교를 얘기하고 소태산을 얘기하고 또 종교 간 어떤 상생을 이야기하는 자리 굉장히 좀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을 제작하는 분들의 주제 의식이 굉장히 좀 좁혀지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이 세계관은 굉장히 방금 말씀하셨죠. 품이 넓어서 네. 그 안에서 작은 것들을 찾을 수 있지만 더 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영상의 깊이들을 또 탐구해 볼 수 있는 자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방식들이 사실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것을 영화제로 끌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뭔가 기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해서 그것이 영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이 영화제의 또 다른 임무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런 계획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영화제라고 하는 게 본래 그 기존에 나왔던 작품, 어딘가 상영됐던 작품을 트는 역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노출시키는 역할도 하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영화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작품들이라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걸 주도하시는 유동종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거의 1년 내내 이걸 카메라를 뭐 직접 매기도 하고 편집도 하시면서 이걸 같이 진행을 하면서 이 영화제만을 위해서 사실 그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계시고요. 또 특히 이제 엄마의 공방이라든가 이런 몇몇 작품들은 이 영화제를 위해서 또 처음으로 상영되는 작품들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영화제의 어떤 그 주제의식이나 어떤 그 가치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작품들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무튼 그 지금
뭐 2회째긴 하지만 그런 적어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걸 계속 만들고 계시는 감독님이나 이런 또 교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1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더 확대된 모습으로 좀 보일 수 있는 여건은 돼 있는 거죠. 네, 저는 좀 단순한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만 법등 축제와 관련된 그 수많은 노력들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설치에서부터 조종에서부터 디자인하신 과정까지 그것이 소태산 영화제와 연결이 된다면 그것 또한 영상화돼서 또 하나 메이킹으로 소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새로운 행사도 하나 기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동 예술단장이라는 행사인데요. 이름부터가 참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중앙청부가 신용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행사인가요? 기본적인 취지는 이제 주제의식하고 가장 맞닿은 행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일상을 만나게 하는, 또는 이 행사 자체가 기본이 종교와 예술과 일상이 이렇게 같이 어우러지는 행사라면 이 신용동 예술단장은 주로 이제 예술과 일상을 만나게 하는, 그래서 아주 일상의 어떤 그 소소한 것들부터 해서 이 난장을 통해서 이제 그걸 볼 수 있고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접근이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뭐 사실 진행팀에서도 상당히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시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29개 참가팀이 선정이 됐답니다. 네. 29개인데 4월 22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네. 수제 쿠키, 베이커리, 뜨개용품, 가죽공예, 캐리커처, 뭐 핸드메이드 제품들, 그래서 이런 그 굉장히 다양한 소재들이 또 재료들이 여기서 지금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아직 그림은 잘 그려지지 않지만 상당히 기대되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 혹은 공예 혹은 기타의 모든 예술 행위를 가진 분들이 자기 상품을 들고 와서 이곳에서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29개 팀이나 참가한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올해 대각기교절 행사를 준비하면서 문화예술기획단 회의를 거쳐서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화예술기획단 회의를 거치면서 올해 가을에 있을 제3회 원불교 문화예술 축제에 대한 어떤 기획 방향도 잡으셨다는 말씀 들었는데요. 그 문화예술 기획단이라는 형태하고 같이 이제 그 문화예술 서포터즈라는 걸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이 팀에 좀 같이 참여해서 기획단 회의를 하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있는데, 정말 아이디어들이 아주 굉장히 즐거울 만큼 발랄하고 아주 아이디어들이 좋은 분들이 같이 지금 하고 있어서 상당히 재밌는 행사가 될 것 같고요. 10월에 이번에는 이제 3회째고 작년에 그 라메르라는 인사동의 장소에서 했는데 나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인사아트센터, 가나 아트센터라고도 하고 인사아트센터 쪽에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사동 전체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공간에서 진행이 되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그걸 위해서 이번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그 모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문화예술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작년 행사하고 동일하게 개벽의 문화, 겸전의 예술, 그다음에 원만 일상의 축제, 그래서 문화예술 축제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플랫폼은 그대로 가는데, 금년에는 이제 좀 그 특히 만남이라는 걸 좀 주제 의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화해제후 100주년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좀 특별한 의미도 있지만 또 시사적으로 볼 때도 지금 4월에 또 남북 정상회담도 있고요. 이게 그림이 좀 재밌는 게 이 그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의 만남은 동서의 만남이지 않습니까? 네, 네. 동서의 만남이고 어떤 그 세대의 만남인데, 지금은 이제 남북이 또 만나는 거고, 그게 평화와 상생이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국민적 기대감 속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그거 말고도 지금 여기 행사 자체도 종교와 예술, 그러니까 종교와 예술을 생각해 보면 종교와 예술이라는 게 사실 좀 조금 상당히 상반된 가치 속에 놓여 있는 본래 그런 영역이었다고 보거든요. 종교는 다분히 좀 수능적인 외형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적이고 또 예술은 굉장히 저항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것들을 뒤집고 달리 생각하고 달리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만날 수 있을까? 종교와 예술이 사실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일상이라고 하는 그 또 다른 카테고리가 지금 같이 만나고 있는 거여서 이건 역시 굉장히 그 어려운 만남의 시도거든요. 네네. 종교와 예술과 일상을 어떻게 만나게 할 거냐 이런 시도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본적으로 원불교 또는 소태산의 경륜 속에서 그게 이제 그 방법들이 제시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걸 어떻게 개벽의 문화 또 겸전의 예술 또 원만일상의 축제로 이제 만들 거냐 하는 게 중요하고 결국은 이제 만남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또 지금 벌써 이제 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법등 축제와 문화예술 축제가 이렇게 연동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대각 개교절과 법인절이라고 하는 원불교의 가장 큰 2대 경절에 즈음해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고요. 네. 대각 개교절은 이제 마음의 어떤 깨달음을 얻어가는 어떤 개인적인 그 승화가 더 굉장히 중요하다면 법인절은 어떻게 보면 법계 또는 사회에 내가 이제 원불교가 인정을 받고 어떤 하나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 그 문화예술 축제도 서울의 한복판 또 그 전시와 어떤 예술의 중심에서 원불교를 가지고 소통하는 어떤 그런 공간이 돼서 이 문화예술 축제와 법등 축제가 이렇게 서로 계속 시너지가 돼서 굴러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끝으로 이런 말씀을 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원불교의 문화 행사들이 각자의 기획 방향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단독해서 뚝뚝 떨어져 있는 모습들이 많았고 네. 그때그때 그 주제를 향유하고 그리고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신 올해의 문화예술 축제의 방향은 이 법등 축제부터 연결돼서 문화예술 네. 축제까지 이렇게 네. 쭉 한 개의 주제가 흘러갈 수 있도록 좀 더 새롭게 좀 일맥상통하는 길을 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 길에 우리 관객들은 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올라타면 되는지 네. 걸어가면 되는지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번 금년에 이제 저희들이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는 일상이라고 봤던 거고요. 일상을 어떻게 그 예술로부터 또는 종교로부터 그 일종의 자양분을 받아서 일상을 이렇게 원만하게 일상을 축제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데 이제 저희들은 그 기본적인 관심과 기획을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서 예를 들면 그 작년에 이제 문화예술 축제 때 그 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던 그 무념무상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 캐릭터도 이번에 이제 등으로 이렇게 네. 만들어져서 이제 총부 곳곳에 들어올 거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자산이 돼서 계속 이렇게 이어져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 가장 기본적인 화두로서의 일상, 그 다음에 이제 종교와 예술과 이런 것들, 일상이 만나는 어떤 주제의식들을 충분히 즐기시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영화제, 그리고 사실 훨씬 더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즐기시고 또 그걸 일상으로 한번 구현해 보시는 것이 가장 이 법등축제와 문화예술 축제를 잘 활용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마지막으로는 영상 편지를 남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관객들에게 그 법등축제 앞으로의 문화예술 행사를 관람하게 될 관객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카메라를 보시고 말씀 주시겠습니다. 그냥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각의 경절이라고 하고 대각 개교절이라고 하고 우리가 소태산 대종사님의 103년 전에 대각을 충분히 즐기고 또 기뻐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겠지만요.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그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일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느냐 하는데 조금 더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일상의 변화를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공간 안에서 익산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익산이라고 하는 공간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백제 뭐 이전부터 민중의 염원이 모여져서 여기에 미래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이 응축된 곳이 익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익산에 오셔서 그런 어떤 또 사진전도 그런 컨셉을 가진 사진전도 진행이 되고 또 그걸 영화제도 즐기시고 또 법등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아이들 손잡고 오시면 충분히 즐기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와 깨달음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저희도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등을 바라보면서 대종사님의 대각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그리고 그 대각으로 인해 원불교가 개교했다는 사실에 정말 감탄하고 감동받는 그런 순간들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올해 문화예술 축제의 방향, 문화예술 행사의 방향은 문화는 항상 이렇게 분화되기도 하고 한데 합쳐지기도 하는 그런 순간 같은데 올해는 특별히 이렇게 한데 합쳐져서 새로운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법등 축제 잘 준비하시고 관객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들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